아까 됐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네, 이해는 했어요. 언제쯤 이해됐어요, 이쪽? 이해는 중간에 됐는데 네 재밌었어요. 근데 뭐가 재밌어요? 이겼으니까. 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근데 이게 뭐 좀 움직이는 것보다 제가 직접 전판 위에 서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바리케이드 같은 것도 있고.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리케이트를 살 수가 없어서. 만들면 되잖아. 네. 좋아. 네? 저희가 이 그리드를 또 쓸까 더 크게 할까도 생각했는데 뭔가 개인 플레이 하게 되는데 팀 플레이 했으면은 더 이기기 쉬웠어. 우리가 맞아, 너무 상의를 안 개인 하고 플레이인 것 그냥 같아. 그러니까 혼자 하게 되는 거. 그냥 팀의 의미는 약간 좀 없어지는 듯한. 팀이 더 알아서 짜고 치면 팀플인데 저희가 했을 때 저희가 팀 전략은 이게 같은 팀이면은 저는 무조건 다 빨리 쓰기 얘는 아, 저쪽에서 지키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쓰고 2개씩 움직여서 저쪽 가려고 그래서 했고 그런 걸 의도했는데 안 됐네요. 내가 멍청한 거죠. 자, 그럼 일단요. 지금 보면 근데 저 그린벨트의 의미는 뭐예요? 그 그린벨트. 자, 일단 게임 규칙이요. 턴이 되면 일단 펜 나오는 거 없나? 이동 플러스 바리케이트를 보여주세요. 그 설치나 제거죠. 네. 이게 조건인 거죠? 아니야 설치야 아니, 아니, 설치. 아무것도. 설치? 제거는 제거는 이동을 이동을 안 하고 제거를 해야 돼. 규칙이 어, 복잡해서. 설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봐봐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설명하는 걸 이건 좀 다른 팀도 다 적용되는 건데요. 한 칸 이동이죠. 한 칸 이동하고 바리케이트 설치. 바리케이트 한 개죠. 네. 한 개 바리케이트 설치죠.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바리케이트 한 개 제거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컨디션이 있는 거죠. 네. 바리케이트가 있는 경우, 그죠? 네. 바리케이트 숫자가 제로면 2칸 이동, 그러면 3칸 이동 플러스 1 바리케이트 나 이 쓰입니다. 제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리케이트 두 개 주는 수 있어요. 두 개도 제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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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죠. 네. 네, 가능해요. 하나만 제거하고 제거. 움직일 수는 있어요. 제거하고 움직일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그렇게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 자, 안 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바리케이트 설치 조건 있죠. 네. 설치 조건. 이게 뭐라 그러죠? 사각형 중심이 7박 2일 안에 다 설치하죠. 내가 중심을 잡고. 어렵구나. 그리고 네, 나를 조그마한 카메라에 초점으로 보면 4개의 사각형의 면에 설치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4개의 사각형 면에 설치인데 여기도 또 조건이 있죠. 네. 뭐예요? 한 네모의 사각형이 2개만. 한 사각형에는 어. 2개 이상의 바리케이트는 안 돼. 그죠? 네. 게임 제목은 뭐였어요? 공장의 황제? 제왕. 공장의 제왕? 공사의 제왕. 공사의 제왕? 공사의 왜 제왕? 공사의 제왕이에요? 이거 뭐야?
봉사의 제왕. 봉사의 제왕 이유가 뭐라 그랬죠? 공자 부지를 뺏은 거라 공사 부지를 뺏는 거죠. 어딘 뭘 뺏었어? 어느 부지를 지금 뺏은 거야? 남의 부지. 남의 부지? 남의 부지 어디 있는데? 그 대각선에 있는 반대쪽. 출발했던 지점. 네, 자 그러면 일단요 여기서 문제 이거의 문제는 알겠죠? 네. 그죠? 일단 용어 선택도 되게 중요해요. 네 가지 면도 헷갈렸잖아요. 그러면 꼭지점으로 하는 4개 사각형의 면에만 설치할 수 있다도 사실은 한 번 듣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꼭지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근데 말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한 상태면 그죠? 내가 꼭지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사각형 안에 2개 이상의 바리케이트는 안 돼. 그런 조건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거 프로그래밍이라고 치면 if하고 or, if else 막 이딴 게 지금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이 들어갔죠. 디자이너 입장에서 쉬워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정리된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제 2가지 문제. 하나는 모든 팀에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첫날 그 카드 게임 그 숫자 적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그 설명을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설명하지 않고 일단 카드 나눠주고 이건 능력 카드예요. 그 다음에 카드 만들라고 시켰죠. 그죠?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 이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까요?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트레이딩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안 되니까. 가장 좋은 설명 방법은 뭐냐면 그 맥락에 닫히기 전에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하기 전에 규칙 설명 쭉 했잖아요. 지하철도 비슷해요. 쭉 설명을 하는 건 좋은데 아직 그 상황에 안 닫혔기 때문에 맥락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익숙한 게 아니면 머릿속에서 모델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모델이 없으니까 그 맥락 이해할 수 없고 거기서 설명을 던져주면 전혀 적용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초반에는 특히 그러니까 아이들 자 일단 이거 해주세요. 그럼 그 상황에서 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해주고 그 다음 거 해주고 그리고 그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게 단순하면 왜 요즘은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 해보면 튜토리얼을 게임으로 하잖아요. 근데 튜토리얼 해보면 그런 튜토리얼을 잠깐 생각해보세요. 디지털 게임들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움직이는 법, 무기 사용하는 법 그걸 순서대로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자체도 재밌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다 설명해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그 내용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설명은 가장 추상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요. 무엇을 하면 이긴다. 점수를 많이 내면 이겨.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복잡하게 개념적으로 갈 때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고 조금 복잡하게 해주고 맨 밑에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넓은 데서 작게 가는 방식.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처음에 해줬던 숫자 게임 만드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씩 순서를 그냥 어렵지 않게 금방 시킬 수 있으니까 시켜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알아서 하세요라는 맥락 얻는 거군요.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컨디션이 너무 많아. 그죠? 컨디션이 너무 많아서 디자이너는 이해되지만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목이요. 그린벨트라든가 바리케이트라든가 용어는 뭔가 많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바리케이트 그러면 무슨 경찰이 뭐를 막는다든가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에서 활동이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죠?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이게 직관이라는 건 2가지예요. 컨텐츠 직관이죠. 저는 봉사의 저항이 일단 설명이 공장 부지를 뺏는 거래요. 그러면 내가 하는 과정에서 공장 부지를 뺏는 게 내가 하는 활동인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정할 때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설명 안 해주는 부분은 사람들이 뭘 생각할 거예요. 그래야 그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는 제가 기대한 모든 부분을 다 다 틀리게 해줬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 의미가 없죠. 일단 이건 좋았어요. 일단 공사의 제왕 뭔가 그럴듯해. 내가 이기면 제왕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건 구조는 이게 지금 일단 구조는 좋단 말이죠. 모모의 제왕 해보고 싶잖아. 좋아요. 이건 좋은데 이게 컨텐츠를 실제 연결시켜주는 거에 이게 제가 손으로 만져서 이런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직관적인 이해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다 벌어서 2개 이동하면 바리케이트 하나 제거하고도 한 칸 아직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직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 한 칸에 하나면, 그죠? 한 칸에 하나면 그러면 여기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무브가 하나일 때 바리케이트 하나 제거하면 이 무브를 못 쓰니까 2개일 때는 제가 너무 숫자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내가 2개로 늘어났으면 이거보다 좋아지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그냥 내가 아예 안 가고 바리케이트 2개만 제거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 논리적으로 그냥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좀 더 규칙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기본 모든 플레이어는 이런 논리로 자기한테 정해진, 그러니까 말해진 규칙 이외의 규칙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 뭐라고 그러죠?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기서 이 조건이 됐으면 이거는 그냥 진짜 덧셈 뺄셈이잖아요. 내가 가진 게 2니까 그걸로 1 플러스 2를 할 수 있어. 아니면 2를 어쨌든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직관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익셉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디자인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가능한 사람들이 생각할 영역을 좁혀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그 가장 좁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안 생기거든요. 근데 자꾸 질문이 나오고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규칙이 빈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규칙만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직 서클이 깨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할 때, 그리고 외부 사람을 플레이 테스트 하는데 이건 해도 돼? 이거 안 돼?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규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규칙이 매직 서클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설명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극복해야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단순화시키는 게 좋고요. 이거는 나중에는 알긴 알겠는데 만일에 실제적으로 한다면 구조적으로 뭔가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밸런스 면에서 2면만 하는 거는 알겠어요. 왜 그게 돼야 되는지. 그죠? 근데 직관적으로는 왜 2면이야? 그거잖아요. 강제적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할 수 없어서라든가,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기에는 맞지 않아요. 그냥 제가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게임에는 진행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 뭐 예를 들어 바리케이트를 꽂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돌리면 여기를 막든가 여기를 막든가, 이쪽을 돌리면 얘를 막든가 얘를 막든가.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직관이고 뭐고 이건 완전 직관이잖아요. 왜냐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여기 면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걸 이렇게 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이건 이렇게 됐건 가장 좋은 방법은 플레이어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제한이 있어서 이거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재밌게 해요. 왜냐면 저기서 이게 구체적인 제한이 걸리면 이걸 해결하기가 더 쉽거든요. 구체적인 제한은. 그러니까 제한을 줄 때 구체적인 걸 주는 게 좋아요.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아지죠. 왜냐면 작으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이 게임의 장점은 바둑처럼 그러니까 어려웠던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바둑처럼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못하면 바보 되는 것 같아. 이건 뭔가 나의 논리를 증명하는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나는 좀 약간 소심한, 그런 부분에 소심한 게 있어서 나의 지능이나 이런 게 드러날 것 같은 거는,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질 것 같으면 난 이기고 싶은 거 관심 없어. 막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지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든가 그런 느낌 주는 게 싫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나는 이상 쿨한 척하고 깔고 가죠. 실한 척.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플레이할 때. 그래서 바둑이나 머리를 쓰는 게임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맞춰요. 왜냐면 그 논리에 굉장히 자신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근데 일반인은 뭔가 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는 걸 내려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 것 같으면 굉장히 두려워요. 사소한 것 같지만 나의 지식을 판단하건 나의 어떤 능력을 판단하건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일단 참여하는 걸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얘의 장점은 게임적으로 만약 깊이가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은 바둑처럼 깊이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바둑은 사실 어렵겠지만 뭔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런 논리를 즐기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획 세우고 이런 걸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류의 플레이어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좀 오히려 이거는 좀 더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느낌은 있지만 캐주얼하게 갈 수 있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규칙도 이건 지금 전부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든 설명서를 쓰든 말로 설명을 하든 이 부분은 여기서 일단 리스트가 안 만들어지면요. 이게 지금 제가 리스트를 못 만들었죠. 계속 if else가 나오니까 컨디션이 나오니까 쓰고 붙여줘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칙을 설명할 때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리스트가 나와야 돼요. 컨디션이 나오면 컨디션마다 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길어지죠. 헷갈려지고.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사람들이 기분 좋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부분 얘기했는데 지하철 게임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지하철은 지하철이라 덜해요. 이해인지 알아요? 지하철은 지하철이 가져다주는 그냥 기본 편안하게 깔고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 프레젠테이션의 영향이긴 한데요. 오늘 좀 강의처럼 돼버리네. 이렇게 이런 판을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이런 구조로 프레젠트 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바둑, 장기,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모든 심리 퍼즐, 그러니까 두뇌 퍼즐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얘 자체를 보는 걸 통해서 그게 일단 깔려요. 아, 뭔가 두뇌를 써야 된다는 부분이 얘 컨텐츠는 그거예요. 그죠? 자, 근데 똑같이 머리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근데 거기는 지하철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지하철이라는 컨텐츠고 지하철 지도니까 에이 이거 뭐 그러니까 오히려 걔는 놀이라는 게임도를 높여줬죠. 지하철 지도를 통해서 얘는 한쪽으로 너무 몰려가면 예를 들어서 이건 두뇌 테스트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그 플레이어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공사의 공장 부지를 뺏는 거면 공사가 사실 적용될 수 있는 게 되게 많네요. 그래서 공장을 뺏는 거면 공장을 뺏는 거에 관한 것들 그런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팀워크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한 팀이 먼저 하고 했잖아요. 걔는 한 팀이 동시에만 움직이게 해도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팀워크 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팀 둘은 같이 움직이자라고만 하면 일단 당장 같이 움직이니까 얘기를 하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만들 때는 설명 없이 하세요라는 거 없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얘도 어쨌든 이런 구조적으로 가능성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문제를 얘기는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현장에 깔린다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내가 가는데 와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가. 그럼 연락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때 우리 앞에 모여가지고 둘러싸는 거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였을 때 로직이 어떻게 바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얘가 빅게임에 대해서 나오면 감정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거죠. 근데 이게 커지면 어떤 느낌일까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기 전에 테스트할 건 뭐냐면 그런 걸 테스트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 얘기 나왔으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라도 이렇게 앞에 움직이고 막고 하면서 이 기분은 어떨까 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되겠죠. 바리케이트 2개 그죠? 바리케이트 5개 들고 다녀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의자로 했으면 이거 5개를 메고 다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 그죠? 그럼 그걸 통해서도 컨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생각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설계 부분에서 느낌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연결을 시켜주시면 그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훨씬 더 재밌는 가능성이 많아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